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 김인성 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요즘 이 유튜브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논란에 대해 네. 여기저기 참 많이 자문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네. 자, 지금 현재 이제 문정권 들어와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제기되었던 네. 문제가 작년 이제 4월쯤에 네. 이제 알려졌죠. 드루킹이라는 네. 친구들요. 제가 작년에 이제 드루킹 때 그 음. 친구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또 변호인도 좀 붙여보고 하려고 했는데 본인들이 안에 신분이 저렇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네. 대화가 잘 안 되는데 참 안타까운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네이버가 네. 자기들 이제 평창 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팀 단일화 한다고 하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막 부정적인 여론을 올릴 때 그때 이제 업무 방해가 있다 해가지고 고소를 해서 네. 진행이 됐는데 나중에 이제 일이 모양이 엉뚱하게 문정권을 이제 도와왔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이 되면서 오늘 이제 이 녹화하는 목요일 날 보면 이제 검찰 구형이 있었어요. 네. 예. 그래서 검찰 구형에 보면 드루킹하고 네. 누굽니까 김경수하고 네. 오늘 딱 구형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형이야만 당연히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는데 그래서 이 특검은 총선 전에 완전히 경종을 울려야 된다고 김경수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어요. 그래서 이제 댓글 조작에 3년 6월 네.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징역 2년 6월 해가지고 합쳐서 이제 6년을 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에 보면 댓글 조작을 공모해서 정치적인 민의를 왜곡에 동참을 했다. 네. 자, 엄벌하지 않으면 온라인에 조작 행위가 성행할 거다. 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하고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논의를 해볼 게 디지털 네. 민주주의, 전자민주주의라 해서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쓰인 책들을 보면 네. 이 디지털이 기술이 점점 발달할수록 민주주의가 이제 중간에 언론이든 지식인이든 정치인이 왜곡하던 민주주의가 네. 대중들끼리의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서 네. 더욱더 이제 발달하게 될 거다. 네. 그런 세상을 예측을 했는데 네. 한 10년 일이 이렇게 이제 경과하다 보니까 한국이 세계에서 이제 가장 뛰어난 이런 모바일이니 인터넷 어떤 기반이 깔렸는데 네. 정작 한국에서 진행되는 거는 전자민주주의보다는 네. 이런 이 디지털 기반 네. 각종 부정행위들이 네. 지금 성행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전자민주주의라고 할 때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온라인 선거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온라인에서 여론이 이제 모여지는 예. 공론의 장에 대한 그런 관리 이런 부분인데 노무현 정부 때 선관위를 통해서 이제 전자민주주의, 전자선거를 이제 하려고 막 여러 가지 그걸 해봤는데 문제는 이제 온라인 선거가 되게 부정적인 예. 그런 어떤 선거 부정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온라인 선거라고 하는 게 그게 본인이 직접 와가지고 투표를 하는 그게 결여된 시스템이거든요. 그거를 그렇죠. 이제 본인이 직접 현장에서 투표를 하지 않는 게 온라인 투표죠.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모바일로 하거나 컴퓨터로 하거나 그렇게 되니까 본인 인증이 안 돼요. 그러니까 현장에 와서 투표하는 것은 그것도 부정을 할 수는 있지만 주민등록증 위조한다든지 그런 가능하지만 최소한의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정도의 안정성은 있는데 온라인 선거라고 하는 것은 이 집에서 투표했을 때 부부끼리 따로 했는지 같이 했는지 누가 해줬는지 몰래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기존 선거 시스템을 대체하지는 못하고요. 예. 당내 선거, 예. 당내 선거에서 이제 경선. 아주 제한적으로 쓰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위임이 가능한
그런 뭐 정권 쪽에 그 무슨 저기 뭐 주주총회인가요? 예, 예. 뭐 그런 쪽에 쓰고 있죠. 예. 근데 그것도 그 대리 투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그 양해한 상태에서 하는 거지. 그게 완벽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선거라고 하는 거에 맞지를 않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네네. 사실은 디지털 전문가들이 좀 막 말을 해요. 예, 예. 이제 그 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작년에 이제 재작년 말부터 작년까지 이제 암호화폐가 예, 예. 한참 기승을 부릴 때 네네. 그 암호화폐에 대한 옹호 차원으로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예, 예. 그래서 블록체인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결국은 이 전자민주주의에서 네. 이런 개인 특정에 대한 인정 네.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네. 저는 뭐 그런 부분에 전문가가 아니니까 네, 네. 내가 뭐 그렇게 그 말에 대해서 반박할 말은 없었지만 네. 과연 그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그럼 이런 부분에 완벽하게 네. 해결이 될까? 그렇다면 진짜 집에서 투표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블록체인 문제도 그랬는데 제가 그 2012년에 이제 통합진보당의 예, 당내 예. 경선을 조사했었고요. 예. 그 다음에 같은 해 그 민주통합당, 예. 민주당이죠. 예. 그 문재인 후보와 뭐 예. 김두관 후보 이런 분들, 손학규 후보 이런 분들이 나왔던 선거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때 그 본선 그 예, 가수 예. 후보를 뽑기 위한 내부 경선에서 그렇죠. 시끄러웠죠. 예, 예. 뭐 제주도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예, 예. 그것도 제가 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예, 예. 그때 뭐 상당한 문제가 많아가지고 그걸 제가 막 폭로하고 그러면 이제 정권 교체 문제가 생길까봐 예. 제가 일단은 그 사퇴를 했어요. 조사위원회에서. 근데 그거는 이제 제가 최근에 쓴 책에 이제 담겨 있고요. 근데 그 이후에 선관위에서 디도스 사건 때도 알죠. 이제 예, 하고 하면서 한국당 내부에서 벌어졌던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국회 쪽에서 이 선거 온라인 선거 시스템에 대해서 좀 의견을 달라 그래서 네. 제가 나름대로 이제 연구를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온라인 선거에 두 가지 부정이 있어요. 네. 두 가지 부정이 뭐냐면은 선관위에 의한 부정이죠. 그러니까 내가 1번을 찍었는데 선관위가 프로그램이나 뭐 이걸 다 데이터베이스를 조작해가지고 3번을 찍은 것처럼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권자가 자기 표를 판다든지 아니면은 그 내가 그 다른 사람 표를 저기 번호를 따가지고 몰래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핸드폰에서 그 본인 인증을 위해서 이제 카메라로 서로를 보고 있는 상태에서 투표를 하게 하더라도 이 사각지대에 누군가가 감시하면서 이 사람이 1번을 찍기로 약속했으니까 찍는지를 감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선관위에 의한 부정과 유권자에 의한 부정 두 가지가 있는 건데 블록체인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은 선관위에 대한 부정을 막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블록체인 이전에도 다 있었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연구에 해가지고 뭐 그 후보자 각각의 그 선관위를 따로 만들어서 투표를 하면 동시에 날아가고 검증시켜가지고 나중에 일치해야지 뭐 한 표를 유지하는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그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그것은 블록체인을 포함해서 전부 다 선관위에 의한 부정이에요. 근데 그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이 유권자에 의한 부정은 온라인 선거에서 직접 와서 투표하지 않는 한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대안으로 그러면 온라인 전자민주주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유권자에 의한 부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러면은 뭐 상시적인 어떤 투표소를 만들어 놓고 들어와 가지고 내가 무슨 투표하러 왔다 그래서 인간이 확인하는 뭐 여러 가지 투표도 다 가능하겠죠.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 은행들이 갖고 있는 그 뭐죠 이렇게 현금 뽑는 거 있잖아요. ATM 기기에 그 딱 그 공간에서 네 다섯 군데 그 감시 카메라를 설치한 상태에서 이 사람이 투표하겠다고 그 메뉴 중에 돈 찾는 메뉴 말고 그 투표 메뉴가 있잖아요. 그거 찍고 하면은 바로 이제 그 온라인 그 원격 서버에서 이제 이 사람이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 그리고 그 과정을 다 감시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전국에 있는 모든 그 ATM 기기를 온라인 투표 현장 투표용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한 거죠. 자, 그 외에 만약 요즘 기술이 발달됐는데 이제 인식의 문제 아니겠어요? 본인이 예. 홍채 인식이나 뭐 지문 인식을 가지고 뭐 그 투표 부분에
대처하기는 없나요? 그것도 다 조작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홍채 인식 같은 경우도 좀 약간 정밀한 사진으로 이렇게 그 부분을 따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게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지문도 마찬가지예요. 지문도 여기 떠가지고 하면 되는 게 확인됐고 3차원 지문도 마찬가지고 얼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별 본질적인 대안이 못 되는 예, 기술적으로 그 현장에 그 사람들이 와서 확인한다는 거를 이렇게 흉내내는 거지 예. 그것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정도 인정할 거냐라고 하는 것일 뿐이지 모든 부정은 가능성이 다 존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기술적인 분야의 이야기고 네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민주주의가 발달될 때 네. 이제 중간에서 그 민주주의를 그 언론이나 미디어가 네. 아니면 정치가 또 다른 어떤 태형적인 어떤 모습들이 네. 왜곡시켜 가지고 대중에게 이제 영향을 미친다. 네네. 그래서 이제 대중들이 잘못된 투표를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많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온라인, 그 모바일, 디지털 이런 기술들이 다 결합이 되면 네네. 그것이 이제 바로 이제 진실과 직결될 거라 했는데 네네.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 이걸 많이 하는 핵심적인 꾼, 네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구경꾼들이고 특정한 사람들이 모이는 정치 공간 영향을 미치는 뉴스 네. 이런데 이제 정치인 특정 정치인들과 가까운 꾼들이 집중적으로 조직적으로 네. 배치가 되어서 여론을 지금 조작하는 그렇죠. 일이 예, 발생하고 있다라는 게 예, 이제 예. 드루킹 사건에서 이제 하나 나타났지 않습니까? 예, 예. 자, 그렇게 된다면 이게 참 가면 갈수록 이제 이런 일이 많아질 건데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수 진영에서 요 근래 또 나타난 일은 이제 뭐 유튜버가 또 네. 이제 전부 이렇게 제한되거나 네, 예. 조작당하고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예. 그럼 이런 부분은 이게 결국은 전자민주주의가 디지털 기술이 발달할수록 그 폐해가 더 많이 생기는 부분으로 태형적으로 지금 볼 수 있는 일들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전자민주주의의 선거 부분은 그렇게 정리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제 여론 조작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론의 장이 이런 식으로 평등하게 되면은 그 어떤 그 뭐라 그러죠? 이 집단 지성으로서 올바른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의 전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그 관리자의 성실성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국내 포털에 그 기사 밑에 있는 댓글들 이런 것들을 안 믿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포털들이 거기에 대한 관리를 그냥 손을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커뮤니티 사이트만 해도 그 뭔가 이렇게 그 안에서 막 그 분탕질을 치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허위 아이디를 여러 개 만들어서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가 보면 다 보이거든요. IP가. 그러니까 그 IP로 해가지고 이 사람은 그거다. 그리고 뭐 쿠키라든지 여러 가지 가지고 이 사람이 다중 아이디를 쓰고 있다. 뭐 여자인 것처럼 하지만 사실은 남자다.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관리자가 얼마나 그걸 성실하게 하느냐 그런 게 문제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인터넷의 모든 접속은 부정 접속이라고 간주해야 돼요. 그러니까 보안을 하는 사람들이 은행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을 이 돈을 훔쳐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간주하고 그래야 안 뚫리겠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감시하면서 이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게 확인되면 넘어가는 그런 단계가 필요한 건데 우리나라 이 포털이나 이런 데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허점들을 이용해 가지고 여론을 조작하고 이런 행위가 아주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한국이 이 디지털 선진국인데요. 그런 하드웨어나 뭐 속도나 뭐 기기나 이런 것도 선진국이지만 그거를 악용해 가지고 이제 뭐 부정을 저지른다거나 이런 것들도 가장 첨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90년대 말에 그 뭐죠? 저기 벤처 붐이 일어났을 때 그때 막 그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아이디어들이 막 나왔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도 막 그 일베라든지 뭐 이런 유튜브에 뭐 노란 딱지 서로 공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가장 첨단적인 그런 건데 그 중에서 이제 드루킹이라고 하는 그 움직일 수 없는 온라인 여론 조작의 증거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 포털의 어떤 기사 밑에 있는 댓글을 조작해 가지고 여론을 완전히 돌려버렸죠. 그게 말씀하신 그 평창 올림픽 때 그 여자 아이스하키 팀. 예, 그게 이제 드루킹이 자기가 이렇게 선거 때 공을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배제된다 보고. 예, 그게 안 오니까 오히려 역으로 공격하는 게 이제 그 북한에서 내려온 선수단과 우리나라 선수들을 합쳐서
그 뽑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아니 그거는 예,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 왔는데 실력도 없는데 하면 되느냐라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여론이었는데 그걸 완전히 돌려버린 그게 막 엄청나게 문제가 되게 만든 게 드루킹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드루킹을 위해서 법정에 가서 정을 해줬어요. 뭐가 문제냐면은 드루킹은 좀도둑이다. 드루킹은 그 친노들의 어떤 그 온라인 여론 조작을 위한 행동 대원 마지막 말단의 그런 것뿐이고요. 드루킹 같은 조직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저런 게 한 개만 가동됐겠어요. 예, 예. 지금도 그러고 있는 중이고요. 김병수라는 사람은 이제 그런 그 온라인 여론 조작 팀을 관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저 책에도 그렇게 명시적으로 써놨어요. 그러니까 김경수는 그 여론 조작의 행동 대원이고, 그 다음에 드루킹은 쓰다 버림받은 그런 조폭이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좀도둑은 언제나 생기고, 그리고 해킹이나 뭐 그런 문제들은 항상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은 보안 책임자라든지 이런 그 포털 같으면 이제 그 어뷰징이라고 하는 이 부정행위를 어뷰징이라고 불러요. 이 어뷰징을 막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둬야 되는데 이 포털은 언론사한테서 아주 싼 값에 기사를 사와가지고 이익을 남기는 업체인데 최소한의 언론의 신뢰성을 지키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이 댓글을 정리한다든지 그 나쁜 댓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드루킹에 대한 사건 조사 보고서를 제가 다 봤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포털들이 이제 사후적으로 드루킹이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다 조사를 했을 때 그 인간이 누를 수 없는 속도로 좋아요를 눌렀다. 공감을 눌렀다. 그 다음에 한 IP가 계속 그 쿠키라고 하는 그 자기를 증명하는 어떤 그런 것들인데 그게 계속 갱신되면서 다른 아이디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IP도 계속 바뀌고 이런 것들이 보고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만 프로그램을 정확하게 돌렸으면 다 막을 수 있는 것을 그냥 방치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 전자민주주의에서 여론 조작을 막을 수 있는 것은 관리자의 책임이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하는 포털이나 이 인터넷 사이트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것 중에서 이 드루킹과 반대쪽에 있는 가장 답답한 것은 그거죠. 우리나라의 청와대라고 하는 곳이 이 국민들이 가장 신뢰하는 뭐 그런 어떤 가장 공신력이 있는 그런 그 기관인데 거기에서 운영하는 청원 게시판이라는 곳이 익명으로 무제한으로 아이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뭐 얼마든지 한 사람이 네. 익명의 아이디를 만들어내가 청와대의 여론을 몇 명이 청원했다 다 조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혀 뭐 검증도 안 되고요. 결과적으로 뭐 우리가 어떻게 걸러냈다라든지 뭐 최근에 뭐 조국 수호와 조국 사태에 대한 여론들이 뭐 누구는 200만 명, 누구는 몇십만 명 이렇게 되는데 그게 정확한 어떤 그런 한 명이 했는지를 확인한 절차 없이 그대로 내면은 이거는 완전한 여론 조작을 청와대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청와대는 왜 그런 거를 방치를 할까요? 그걸 갖다가 적어도 한 명이 여러 번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방지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네네. 이런 부분은 항시 정치적인 부분을 여론 조작과 관련되는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는 걸 충분히 예측가 가능한데도 네네. 왜 방치해서 그렇게 운영을 할까요? 일단은 뭐 그쪽에서 하는 말은 그거죠. 그러니까 이 청원 게시판은 여론을 자유롭게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까다롭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이 인터넷 실명제를 시도하고 실제로 법제화시킨 거는 노무현 정부였습니다. 그거를 그 없앤 게 이명박 정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는 그러고 지금은 뭐 이렇다 이렇게 하는 거 되게 모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적어도 이렇게 국민의 여론을 이 집계해서 보여주는 그런 청원 게시판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못한다면은 뭐 우리나라 포털이라든지 아니면 그 뭐죠 그 정확하게 아이디와 실명제가 확인되는 뭐 극단적으로 뭐 공인 인증서를 사용해서라도 하도록 예, 자기를 증명할 수 있고 한 명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뭐 그런 식으로 하는 사이트에 이렇게 그 관리를 맡기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지금 같이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여론 조작을 하는 행위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저는 그것 때문에 지금이라도 당장 그 저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증거보전 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가 세월호 때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세월호 때
그 검찰들을 믿지 못하겠다 그래가지고 유가족분들이 증거를 자기들이 먼저 그 CCTV 같으면은 증거 CCTV 복구 절차를 우리가 관리하겠다고 해서 제가 그 법정의 대리인으로 가고 감정인으로 가서 그 관리 감독하고 했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 청와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조직이나 단체는 법원에 청와대 증거보전 신청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뭐 저한테 의뢰 안 하셔도 됩니다. 만약에 근데 저한테 의뢰한다면은 여태까지 그런 뭐 그 인터넷 서버라든지 그 선거 시스템 조사라든지 했던 경험으로 그리고 증거보전 했던 그런 경험으로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겠다. 그리고 지금 청와대 청원 게시판은 전혀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는 그 자체가 온라인 여론조작 행위를 하고 있는 곳이다. 라고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사실은 이런 류의 여론 조작이 2012년에 네. 쌍방이 많이 했어요. 네. 민주당도 당시에 이제 그래서 그때 이제 민주당이 하다가 네. 한번 걸려가 꼬리를 잘랐는데 예. 그 두려움 때문에 이제 2017년 총선에서는 장외 네네. 완전히 밖에 들고 나갔어요. 옛날에는 뭐 민주당과 관련 있는 사람의 사무실에다가 민주당의 무슨 보좌관이나 당직자들이 같이 많이 했거든요. 2010년에. 그 반대로 이제 뭐 이 당시에 새누리당 쪽에 박근혜 진영에서도 뭐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뭐 이런 쪽하고도 연관성이 있어 보이는 예. 전문적인 이런 댓글 조작단 무슨 뭐 알바단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쌍방이 그때 다 했어요. 열심히. 그렇죠. 그래서 2012년 대선에는 쌍방이 또 많이 틀렸어요. 네네. 사무실들도 예. 몇 개씩 틀렸죠. 예. 그런데 쌍방이 걸렸으니까 또 쌍방이 덮더라고요. 선거 끝나고도. 예. 난 그 끝을 봐야 된다고 좀 주장했던 사람인데 그건 또 쌍방이 또 덮어버리더라고요. 그거 참 희한하더만 그걸 또 그때 당시에 보면 각자 사무실이 틀려가 네. 사람들까지 다 걸렸거든요. 근데 큰 죄 안 받고 덮어버렸거든요. 예. 사실은 그게 뭔가 하면 그때 걔들이 거기 앉아서 댓글 조작을 했거든요. 근데 네네. 드루킹은 거기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예. 2010 이제 한 그 6년경에 예. 좀 더 빨리 신속하게 여러 대의 스마트폰으로 기술적 진화를 했을 뿐이지. 네. 그건 이미 2012년 대선에서 다 벌어졌던 일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드루킹의 이제 저런 일들에 대해서 지금 많이 두고 있는 어떤 저런 조직들 중에 그걸 네. 이제 김경수 같은 사람이 여러 개를 관리하던 중에 한 개가 터진 예. 부분인데 그러니까 문정권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관리하던 조폭들 너거 말고도 그런 들이 숱한데 네. 한 개가 뭐 좀 했다고 예. 우리한테 뭘 요구를 그렇게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디 좀 건방지게 이렇게 될 수 있었겠죠. 네. 원래 정치라는 거는 뭐 끝나고 나면 입 닦는 게 정치인데 네. 그러니까 이제 드루킹 쪽은 무슨 소리야 우리는 오프라인도 해줬다 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서로 간에 이제 그 농공 형상에 대해서 계산을 들이밀다가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게 이번에도 드루킹 문제를 사실은 터졌을 때 네. 정치적인 공방을 넘어서서 완벽하게 이런 부분에 범죄가 재발되는 부분에 대해 예. 법과 제도적으로 지금 이런 부분에 범죄가 발생하는 부분에 걸맞는 네. 이런 방지 시스템이 갖춰져야 네네. 여기서 교훈을 얻고 이제 또 다음에는 못 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뭐 그냥 이번에 드루킹 사건의 개요나 진실만 가지고 공방을 벌였지. 네.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는 거의 없이 끝나버렸다고 그렇죠. 허지부지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온라인 여론 조작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 얘기가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혀 이런 정치계에서는 그런 얘기 전혀 안 나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목적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드루킹은 이제 그냥 좀도둑이에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온라인 업체들이 온라인 사이트들이 이런 부분을 걸러내지 못하면 사후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그러니까요. 하는 그런 거를 법제화 시켜야 돼요. 지금같이 뭐 과징금을 굉장히 미겨가지고 뭐 보안 쪽에서도 그런 뭐 아이디 다 틀리고 이래도 그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준 보안 가이드라인만 지키면은 업체에서 책임을 안 집니다. 그것처럼 지금 뭐 포털에서 충분히 이런 걸 걸러낼 수 있고 걸러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정치권에서 원하니까 그냥 방치하고 문제 생기면은 이 드루킹을 사주해가지고 이렇게 그 업무 방해로 거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드루킹 변호인들이 포털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이 무슨 피해를 입었냐? 응? 우리가 막 그
프로그램으로 주장하는데. 막 이렇게 그 조회수 올려주고 그러면 오히려 광고액이 늘어날 텐데 무슨 피해를 입었냐 그러니까 이 네이트하고 다음은 관계자가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뭔 이번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고요. 네이버는 뭐 네이버에 대한 신뢰성이 뭐 훼손되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 왔는데 그것도 전혀 뭐 개량되지 않는 그런 주장일 뿐이기 때문에 이 인터넷 업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 보안 문제가 생기면은 보안 담당자한테 책임을 묻는 시스템 이것을 만들지 않고 정치권에서 방치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이제 전혀 이런 문제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드루킹은 공갈 협박도 아니고 지금 뭔 죄로 저렇게 깜빵에 있는 거예요? 그 네이버 포털에 대한 이 업무방해예요. 업무방해면은 예전에 당사자가 제대로 증명하지도 못하고 있는 업무방해를 그렇죠. 가지고 왜 사람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렇죠. 김경수라는 분은 이제 정치인이니까 예. 공직자 위반 그건 이런 다른 거 이거 다른 가능한데 이야기죠. 예. 이분은 정말 억울하다고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니 오히려 이익을 준 건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드루킹이 오히려 이익을 줬는데 이 포털은 자기들의 책임을 언론사나 이런 정치인들에게 그 어떤 여론을 왜곡되게 한 피해를 입은 쪽 사람들 특히나 이제 저는 언론사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한테 손해보상을 해야 될 사람들이 자기 면피하기 위해서 좀도둑인 드루킹을 그냥 걸어가지고 이제 나쁜 놈 만들고 있는 거죠. 옛날에 그 보면 네네. 사실은 이제 이런 인터넷 조작단이 생기기 전에 그 오프라인 조작단이 어떤 거였는가 하면 대선 직전에 예. 길거리에 뭐 총선 대선 직전에 뭐 야당 후보나 이제 여당을 상대로 그러기는 어려워. 예. 그 야당 후보 누구가 이 숨겨진 애가 있다. 네. 뭐 이런 거를 갖다가 골목에 막 붙이고 벽에 대자보 붙이고 이렇게 해갖고 대선 전날 밤에 막 예. 총선 전날 밤에 막 한 게 그래가 걸리면 그거 죄를 크게 받았어요 몇 년씩. 그래서 그 유명한 H온 같은 경우에도 뭐 새벽에 쫙 도배가 됐죠 자기 지역구에. 그래서 그래가 걸리면 징역 막 한 5, 6년씩 받았단 말입니다. 예. 그 중죄로. 예. 그럼 그때는 그런 식으로 이 대중을 상대로 네. 오프라인으로 삐라를 뿌리거나 네. 안 그러면 또 이 유언비어를 했다고도 그것도 걸리면 네. 징역형을 크게 받았어요. 뭐 대중이 있는 앞에서 누가 뭐가 있더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가 네. 막 믿게 만들었다면 그래서 그럴 때는 그런 그 선거 사범들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구전 홍보단이라고 했죠. 그 구전 홍보단이 심각한 상대 후보의 명예훼손형 네. 치명적인 이야기들을 퍼뜨리다가 걸려가 처벌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네. 선거 끝나면 몇백 명씩 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를 이제 이렇게 인터넷 조작단이 이제 대신 들어왔는데 예. 그럼 이것도 그만큼의 큰 범죄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것보다는 훨씬 예. 그 문제가 심각하죠.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이제 그 통계조사 같은 경우는 뭐 4,000명을 뽑는다 그러면 한 명이 10,000명을 이렇게 대표하는 그 정도였는데 지금은 전수조사예요. 그러니까 포털 같으면은 예를 들어서 네이버 같으면은 하루에 뭐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몇 번씩 들어가는 사이트잖아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이제 그 기사를 클릭하거나 이런 거 말고요. 그 검색창에다가 뭐 조국, 황교안 이렇게 쳐넣는 것은 가장 그 통계 업체에서 가장 원하는 그 가장 솔직한 그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국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조국이라고 치고 검색을 한단 말이죠. 그거를 다 모으면은 선거 때 이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누구를 더 지지하느냐 이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도 그 미국 대선에서는 이미 뭐 3, 4일 전에 그 검색량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요. 예, 그러니까 이 여론조사로는 대부분이 힐러리가 이겼지만은 네네. 검색량에서는 트럼프가 그렇죠. 확연하게 많았다. 예. 그래서 단 한 개 여론조사 뭐 LA 타임즈 그 정도만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예, 이야기하는데 나중에 다 틀려버리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예. 엔진- 빅데이터에서는 트럼프가 확실히 많았다고 그러죠. 그렇죠. 엔지니어들은 이미 다 알고 있죠. 예, 예. 구글이나 이런 쪽. 그러니까 저는 네이버가 이 관리 쪽에 아는 이미 다 알고 있다. 그 뭐 네이버는 그 우리나라 그 전체 그 어마어마한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총선 때 지방 어느 지역에 누가 될 거라까지도 다 그거로 그냥 거칠지만 개량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시대에 만약에 온라인에서 그런 한마디 잘못된 게 쫙 퍼지는 시스템에서 뭐 요즘은 뭐 한마디만 딱 하면은 그게 전 인터넷에 도배하잖아요. 이거는 엄청난 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그쪽에서 말하는 거짓 뉴스 그런 것들에 대한 처벌은 엄중하게 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이제 뭐죠 드루킹이나 이런 문제들은 이 온라인 그 전자민주주의에서 가장 심각한 여론조작 행위다. 거기에 대한 법제화나 처벌은 강력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그 전자민주주의 부분이 한국에 뭐 지금 십몇 년 동안 해자되었는데 그 긍정적인 부분은 좀 희석되고 이제 일종의 디지털 오염, 디지털 부정 이런 것들이 지금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법과 제도나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김인성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